공부하는 개미의 주식 사냥 일지. 안녕하세요. 사냥개미입니다. 네, 중국 봉쇄 완화, 대주주와 배당 간의 대결이라는 키워드로 오늘 12월 27일 주요 이슈 및 종목 정리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다행히 조금 일찍 시황을 종합해서 업로드를 해드릴 수 있게 됐어요. 다행입니다. 자, 주가 지수부터 한번 보시죠.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0.68%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1.37%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1%가 넘는 상승폭을 본 것 같네요. 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어제랑 비슷한 흐름이었죠. 기관의 순매수는 상당히 많았고 개인의 순매도는 또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관 같은 경우는 1조 500억 정도, 개인은 1조 1,300억 정도 각각 순매수와 순매도를 했고요. 외국인은 480억 정도 순매수하는 모습이었는데 뭐 이 중간에 비하면 이 두 주체에 비하면 그렇게 큰 수급적 흐름은 아니었다라는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이 둘 다 순매수를 좀 하면서 코스피보다 상승폭이 좀 컸던 모습을 보여주었죠. 물론 이 코스피에서 기관이 수급적인 이 흐름이 좀 좋았다라는 거는 이 배당 관련된 수급적 흐름이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이 기관과 외국인이 둘 다 순매수가 좀 강했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의 봉쇄 완화 관련된 뉴스가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어쨌든 코스피 쪽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어제처럼 개인 같은 경우는 이제 요즘에 연말까지 그 대주주 10억 요건에 걸리는 사람들이 내년 양도세 부과를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매도를 해나가는 모습이 많을 거다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었고요. 반면 기관 같은 경우, 그 중에서도 특히 금융투자로 분류되는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에서 배당을 받기 위한 그 권리를 갖기 위해서 오늘까지 이렇게 순매수가 컸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막간 상식으로 말씀드리면 올해는 장이 30일의 휴장입니다. 그래서 29일 장이 마지막 장인데요. 여러분들도 자, 다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식을 산 당일에는 엄밀히 말하면 이 주식은 내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결제 대금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언제 그 주식이 정확히 내 것이 되냐? 산 날 다음 그리고 그 다음 날, 요 날, 이 주식이 정확하게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가 산 날부터 이틀이 지나야 결제 대금이 정확하게 빠져나가게 되는 것이고요. 이게 예탁결제원의 그 주식 명부에 이게 내 주식이다라고 쓰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29일이 마지막 날이라 그랬잖아요. 장에. 그럼 그 전전날인 27일까지 주식을 매수를 해놔야 이 주식이 정확히 내 것이 되니까 배당받을 권리 또한 생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막간 상식적인 부분으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자, 환율 한번 또 보시죠. 어제에 이어서 원달러 환율이 오늘도 내려갔습니다. 어제는 7원이 내려갔는데 오늘은 이렇게 6원 내려가는 흐름 보여주었어요. 이틀 연속 이렇게 환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사실상 일본의 금리 인상 조치가 있었죠. 그래서 엔화가 강세적인 흐름으로 바뀜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달러는 좀 약세적인 흐름으로 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반사이익이죠. 예. 원화도 이렇게 강세가 되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는 이 원화가 강세가 된다라는 거는 좋은 흐름입니다. 실제로 화폐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강세인 화폐 쪽으로 외국인 자본이 움직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경우, 원화 가치가 올라가는 경우에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으로 외국인 자본이 몰려 들어올 확률이 높고요. 반대로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 즉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이 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자본이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죠. 자, 이렇게 환율에 대해서도 한번 기본적인 이 흐름 그리고 그 환율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뉴스가 아까 잠깐 뭐 코스닥 시장 말씀드리면서 잠깐 언급했었는데 이렇게 중국의 봉쇄, 해제, 완화 이 조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제로 코로나가 종지부가 됐다라는 뭐 이러한 이야기가 있고요. 뭐 이 뉴스 기사를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자면 지금 중국 정부 규정에 해외에서 입국하는 자들은 5일 동안 시설 격리해야 되고 3일 동안 자가 격리해야 되는 등 8일간 격리를 해야 됩니다. 이러면 여행 갈 수 있나요? 못 가죠. 휴가 쓰고 사실 8일 격리할 거면 왜 그 나라에 가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여행객들이 사실상 거의 못 들어가는 실정이었는데 이게 앞으로는 일정 기간의 재택격리 또는 건강 모니터링 정도로 많이 완화가 된다라는 그러한 뉴스 기사가 있었고요. 이러한 뉴스를 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방역 정책의 종언이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자, 이제 경제 성장을 중요시하는 이 중국의 지금 시진핑 3기 정부에서 결국에 이걸 최우선으로 두겠다는 거죠. 중국의 경제 공작 회의에서도 말을 했듯이 앞으로 이제 내년에 경제에 대한 그런 계획은 중국의 내수 소비를 많이 끌어올리겠다부터 시작을 하고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소비가 진작되려면 결국엔 사람들이 많이 움직여줘야 되고 네, 그래야 돈이 돌겠죠. 그리고 해외 여행객들도 중국으로 많이 입국을 해서 또 돈을 많이 써줘야 예, 전체적으로 소비가 활성화가 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영상들에서도 좀 개인적인 의견이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었는데 이 제로 코로나가 끝나고 위드 코로나로 바뀐 기조가 다시 뭐 의료시설이 낙후돼서 아니면 사망자가 늘어나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다시 제로 코로나로 회귀하는 것은 거의 사실상 어려울 것이다. 라고 제가 한번 네,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예, 경제적인 부분을 좀 시진핑 3기에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이러한 또 생각보다 빠른 완화 조치가 함께 나왔던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금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도 네, 외국인 수급이 그래도 계속 있었던 것은 이러한 중국 정부의 코로나 관련 규제 완화에 따라서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수급적 흐름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주요 지표 한번 살펴보시죠. 오늘 오전에, 네, 오전과 오후, 오전에 이렇게 네, 일본의 실업률과 일본의 소매 판매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실업률 같은 경우는 2.5%. 정말 상당히 낮네요. 네. 그만큼 거의 완전 고용 상태다라고 봐야 되고, 이거는 시장의 컨센서스와 같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큰 충격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네요. 소매 판매 지표가 네, 컨센서스가 3.7%였는데 실제는 2.6%로 상당히 낮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소매 쪽, 그러니까 소비가 잘 안 되고 있다라는 소리죠. 사람들이 돈을 잘 안 쓰게 되고 또 쓰지 못하는 흐름이 자꾸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가 자꾸 줄어들게 되면 결국엔 경기 침체의 우려가 계속적으로 더 급부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 물론 일본이기 때문에 또 선진국이고 또 미국에 비해서는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평가를 할 수는 있지만 이런 전체적인 전 세계적으로 이 소비, 소매 판매 그리고 뭐 개인의 소비 이러한 지표들이 자꾸 둔화된다라는 것은 경기의 침체적인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의 인상 속도에 어느 정도는 좀 브레이크가 걸릴 수가 있다. 네, 내년 또 상반기에 어떻게 될지 이런 지표들을 자꾸 참고해 보면서 네, 시장의 흐름 또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수급이 한 주 동안 몰린 종목 중에 한 종목씩을 여러분들께 하루하루에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뭐 그 이전에 네, 정확하게 아까 말씀드렸던 시장 수급에 대해서 한번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시고 그다음 바로 종목 들어가겠습니다. 네, 우선 오늘 세력들의 수급적 흐름 살펴보면요. 전체적으로 다 좋았던 흐름이었지만 특히 금융투자 쪽 수급이 많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배당 관련된 수요가 많았다. 그리고 중국 봉쇄 완화 관련된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네, 뭐 기관과 외국인들도 어느 정도 돈을 좀 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그중에 특징적으로 좀 많이 수급이 몰린 종목, 업종을 좀 보면 네, 한 요쯤 정도 볼 수 있겠네요. 네, 제조, 전기전자, 금융업, 또 화학, 운송장비, 유통업 정도로 네, 이 금융투자와 외국인들의 네, 세력 흐름이 좀 몰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 업종들 여러분들께서도 조금 더 유의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유통업이나 서비스업 쪽, 특히 중국 봉쇄 완화와 관련된 테마들은 상당히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또 리스크가 중국이 봉쇄 완화를 다시 막아버리면 어떡하나, 다시 봉쇄로 돌아가면 어떡하나라는 부분 때문에 이런 서비스나 유통, 또 여행, 뭐 항공주, 그리고 뭐
또 면세 관련된 주, 네, 뭐 호텔 관련된 주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좀 많이 못 오르고 계속 보합권에 머물러 있었는데 오늘 말씀드렸던 그런 뉴스 기사 때문에 그러한 불안감이 좀 해소되면서 오늘 관련된 업종들이 하나같이 다 많이 오르는 그러한 장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뭐 의미의 상으로 제가 오늘 말씀드린 종목은 바로 호텔 신라입니다. 네. 뭐 다들 아시는 종목이겠지만 이 부분을 제가 또 한번 말씀드리는 이유는 최근 한 주간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상당히 많이 몰린 종목이었어요. 네, 그리고 수급적 흐름이 상당히 가파릅니다. 네. 그리고 아직 많이 남은 분산 비율이다 써 있는데 이건 제가 그래프를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릴 테고요. 중장기적인 관점이랑 단기 투자 쪽으로도 다 병행 가능할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도 실제로 이 종목을 들고 있고 네, 오늘 한 6% 정도 올라간 흐름을 보여주었어요. 자, 호텔 신라 쪽 한번 그래프를 보시면요. 상당히 괜찮은 흐름입니다. 지금 2021년 한 6월 달에 이제 단기적 좀 중장기적인 고점을 찍고요. 그 이후로 계속 하락해서 최근에 11월 4일 정도에 최저점을 찍고 다시 반등하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 보이는 이렇게 주황색 선은 사람들의 공포 지표가 좀 많이 발동했다. 그러니까 매도세가 너무 많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또 이렇게 상승 전환될 확률이 높아 보인다라는 어떤 보조 지표이고요. 여기 보이는 이런 상승 변곡 지표도 요즘 나오는 것으로 봐서 괜찮은 흐름 가져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한 이때부터죠. 계속 외국인과 세력들의 수급적 흐름은 너무 좋았습니다. 이때 단기적으로 주가가 하락할 때 약간 빠졌던 경우를 빼면은 그 이후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 한 7월부터 지금 수급적으로 아주 좋은 외국인과 세력들의 매집이 있고요. 반면 개인들의 분산 비율은 계속 떨어지죠. 이 부분이 아주 좋은 그림입니다. 저희가 투자하기에는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표현을 해볼 수 있겠고, 아까 이 장표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 많이 남은 분산 비율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 말씀드린 이 분산 비율이라는 거는 실제로 지금까지 외국인이나 기관 같은 세력들이 역사적으로 가장 많이 매집했던 비율을 100이라고 가정을 하면 그 중에 현재 몇 퍼센트 정도를 매집하고 있는가를 표현해주는 비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보시게 되면 오늘 12월 27일자로 외국인의 분산 비율이 35%죠. 네, 이 35%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100%까지 가기에 아직은 좀 많이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돈을 쓸 여력이 많고 그만큼 아직 호텔 신라를 주가 부양하기 위한 버짓이 좀 많이 남았다라고 우리는 가정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만 좀 보더라도 여러 가지 차트 보조 지표를 참고했을 때 괜찮은 또 여기서 한 번에 이게 반등적인 흐름이 한번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호텔 신라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거시적인 업황 이런 거는 사실 테마로 엮이죠. 네, 중국의 봉쇄 완화 관련된 요즘에 거시적 흐름이 괜찮기 때문에 이 호텔 쪽, 뭐 여행 관련 쪽, 이뿐만 아니라 뭐 면세 관련된 쪽, 아니면 뭐 카지노 쪽, 그리고 뭐 항공 관련 쪽, 또 유통, 뭐 소비재 관련 쪽 이런 쪽들도 상당히 좋은 흐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은 제가 따로 테마를 묶어서 다른 영상에서 한 번 더 다뤄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그래서 나쁘지 않은 흐름인 것 같다. 그래서 호텔 신라 한번 투자를 고려해 보는 것도 좋아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의 빠른 시황, 전체적인 요약 정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잘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도 좋은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냥개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